안녕하세요. 별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메리제이 제제입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좀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녹음하게 됐어요. 사랑에 대한 고민을 블로그에서도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저는 사랑을 받고 싶다면은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멋진 만남이 있다고 해도 거기서 이제 끝나지 않는 게 인생이죠. 연애 관계나 파트너십은 그 만남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나고 났을 때 연애에 대한 그 달콤한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권태기가 오잖아요. 그때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게 남녀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애 고민을 댓글로 적어주시는 분들 중에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가 바람 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지?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 사람은 나랑 결혼을 해줄까? 왠지 결혼 안 해줄 것 같아. 불안해. 라던가, 마음이 좀 식은 것 같아. 남친이 다시 한번 나를 좋아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나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질문이 많이 있어요. 그 별자리나 점성술, 그리고 신점액, 그리고 이런 거에 많이 의존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 것 같아요. 블로그에서도. 근데 사실은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자신에게 있어서 좋은 말만 해주는 그런 점술가, 그리고 자신한테 좋은 말만 해주는 친구들한테 가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진짜 좋은 친구라던가 그런 분들이 정말 좋은 그런 상담가, 점술가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들, 바람을 피지 않을까? 결혼을 안 해주는 거 아닐까? 이런 되게 다양한 고민들이 있겠지만은 이런 고민들이 공통되는 것은 딱 한 문장으로 요약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하면 돼? 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선 우리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여자가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확실히 별자리나 이런 거는, 신점은 효력은 있고 어느 정도 가까운 미래를 알기 위한, 타이밍을 알기 위한 그런 좋은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냥 가능성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언제쯤 그가 나를 바라봐 줄까요? 언제쯤 그에게 다가가면 좋을까요? 이런 것들은 점술이나 별자리로는 하나의 가능성만 예측해 보는 것이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고 그것을 내가 잘 이끌어 나가는 것, 좋은 미래로 이끌어 나가고 연결시켜 나가는 거는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면 사실 별자리나 그런 신점, 그런 거는 크게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아닌 거거든요. 누구도 우리 운명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나는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갖는 분들은 더욱더 매력적인 여자가 되자. 이 문장을 되새기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간성이 넘치는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가 밝은 사람이 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너무너무 좋은 사람, 매력적인 사람이야가 되면은 이 고민은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설령 지금 만나는 사람한테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내 자신이 빛이 나고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다른 형태, 새로운 보이프렌드라던가 또 다른 사랑이 찾아올 테니까 어떻게든 어떤 형식으로든 이 고민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근데 이게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또 어려운 거죠. 내가 그런 거 모르겠어? 다 알거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어려운 일이지만 포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더더욱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더더욱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나답게 살고 싶다, 자기 자신을 좋아하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을 안고 여러분들의 사랑과 마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우리 외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인간은 외모에서 결정이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뭐 겉보기와 달라, 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 이런 말도 있긴 하지만 그것 역시 사실은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나 모습은요, 결국에 외관에 드러나거든요. 얼굴에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얼굴과 태도를 보면은 이 사람은 어떤 자기 관리를 해왔는지 이런 게 좀 보이더라고요. 이게 좀 살도 빠지고 건강도 챙기고 외관적으로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어가고, 그리고 일도 잘 되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해지고 이러면은 또 연애도 자연스럽게 잘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의 빛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고요. 그 진정한 빛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그 사람의 본래 아름다움이 개화되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애하면 예뻐진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사랑을 하면 그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 호르몬 밸런스도 안정이 되고, 그리고 피부도 좋아지고 눈동자도 빛이 나고 그렇게 된대요. 연애하는 상대방한테 좋은 모습으로 보이고 싶으니까 패션에도 신경을 쓰고 다이어트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외모가 더 빛이 나겠죠. 네. 그래서 좀 나는 도저히 내 스스로 나를 좀 컨트롤하기 힘들다, 외모 가꾸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좀 좋아하는 대상을 좀 만들어 보셔가지고, 뭐 예를 들면 나는 어느 카페 알바생이 너무 멋있고 마음에 든다, 나 자기 관리해서 운동해서 2달 뒤에 저 남자한테 어프로치 하겠다, 뭐 이런 목표를 세우고서 뭐 연애의 그런 내 시뮬레이션을 좀 그려보면서 뭐 그렇게 자신을 좀 다독여보고, 그리고 자신을 좀 더 연애를 할 수 있는 그런 연애 안테나를 좀 세워보시는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외모 가꾸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자의 상징은 입술과 가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입술이 일단은 가장 좀 접근하기 쉬워서 말씀을 드리자면, 절대로 입술을 튼 상태로 두지 마세요. 그거는 진짜 연애운이 저하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눈, 코, 입이잖아요. 그래서 입술은 정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립글로즈를 좀 수시로 발라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액세서리 착용이 정말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점술가 분한테 들었는데 금전운을 높여주는 게 또 이런 그 시계, 그리고 뭐 금목걸이, 뭐 금귀걸이, 이런 좀 이렇게 소리가 나고 흔들리는 것들, 액세서리 같은 것들이 이제 착용하고 다녔을 때 금전운을 좀 끌어당기고 내 매력을 높여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이제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교제가 한번 시작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내면이 승부이거든요. 이제 이런 거는 뭐 연애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나 인간관계에서도 중요시 되는 게 바로 내면과 인간성이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긍정적인 사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부정적인 마음을 좀 배제하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절대로 막 너무 힘들고 슬플 때 억지로 나는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아, 막 억지로 긍정의 힘을 내라, 이게 아니라 힘들 때는 마음껏 힘들어 하시되, 평상시 내가 하는 행동과 사고는 좀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쉽게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 부정적인 요소를 한번 제거해보는 연습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너무 맨날 안 좋은 얘기만 하고
막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친구랑은, 지인이랑은 거리를 두고 같이 안 다니고 해보거나, 그쪽에서 좀 삐질 수도 있겠지만 좀 약간 거리를 두고 교제를 해주시고, 또 텔레비전에 보면은 막 뭐 되게 안 좋은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정말 이게 우리나라 맞나 싶을 정도로, 나라가 이 모양이네 싶을 정도로. 근데 그거를 좀 일부러 보지 않는 연습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좀 바꾸는 동안에는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방법으로 말씀드리면, 나는 진짜 못해, 이런 것. 나 같은 게 뭐, 이런 단어 있잖아요.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보세요. 그냥 내 마음은 뭐 부정적일 수 있어도, 이런 말이라도 한번 절대 꺼내보지 않는 연습. 그러면 진짜, 이게 나중에, 이게 되게 작은 노력이잖아요. 이게 쌓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진짜 너무 금전적으로 궁할 때, 막 버릇처럼 나 돈 없어, 돈 없어, 이런 말을 정말 많이 썼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냥 이 말을 쓰지 말아보자. 한번 정말 진심으로 정한 적이 있었거든요. 절대 안 쓰겠다, 이 말은. 그래서 그 말을 정말 안 하고, 설령 진짜 돈이 없는 상황이어도, 예를 들면 친구가, 우리 제재야, 우리 어디 놀러 갈래? 했을 때, 옛날 같으면 나 돈 없어서 못 가라고 하는데, 지금은 시간이 안 돼서 못 갈 것 같아. 다음에 가자. 이렇게 말을 일부러 바꿔서 사용하려고 노력을 했더니,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작은 것 같지만, 노력하시다 보면은 어느새 긍정적인 말만 나오게 돼요. 그리고 내 행동을 일으키는 거, 절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데요. 이제 운이 좋다, 성공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은 사실은 과거에 정말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먼저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거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좀 성공한 사람을 좀 따라해보는 거, 뭐 자기계발서도 사실은 정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시중에. 그런 사람들의 뭐 내가 좀 닮고 싶은 멘토,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면 따라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예를 들면은 가게 점원한테 그냥 아무 말도 그동안은 안 했었다면 그냥 말을 걸어보는 거예요. 오늘 날씨 너무 추운 것 같아요, 라던가,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던가, 뭐 카페에 갔을 때는 뭐 지난번에 여기서 뭐 카페라떼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라던가, 되게 뜬금없지만 이런 모르는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한마디 말을 걸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는 이 사람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네? 좀 기운 넘쳐 보이는 사람이다 할 정도로 상대에게 좀 창피할지라도 그렇게 말을 좀 건네보세요. 이게 나중에는 습관이 되다 보면은 적극성, 행동력, 이런 거를 좀 연마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창피를 일부러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계속 이거를 도전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정말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에서도 부딪히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누구나 이제 자신만의 습관이 있잖아요. 뭐 아침 7시에 일어나는 분들도 계실 거고 5시에 일어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고 나서 샤워하고 커피 마시고 외출 준비하고, 다 자기만의 스타일이 다르고 그렇게 자신만의 루틴 속에서 살아가시는데, 사실 이런 습관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이미 무의식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반복하고 있는 행동들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좀 다른 내 자신이 되고 싶다, 뭐 이런 목표를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되고 싶은 나를 목표로 잡고 그걸 위한 새로운 습관을 추가해 보셔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요가 선생님이 되고 싶다면은 뭐 주말에라도 요가 강습을 받아 보시거나, 아니면 출근하시기 전에 10분 정도만 요가를 해보시거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몇 년 뒤에 영어권 국가로 해외 유학을 가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그 가고 싶은 나라의 어학 공부를 매일 저녁 뭐 먹고 나서 한 15분 정도 짧은 시간만이라도 어학 공부를 해보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좀 귀찮다라고 생각이 돼도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습관이 되고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고 귀찮다는 생각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일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싶다, 삶을 바꾸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재 습관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현재 모습이 무의식 차원으로 행동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새로운 습관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냥 완전 다른 행동을 해보는 건 어떠세요? 예를 들면 제가 검정색, 회색 같은 다크한 옷만 입었었다면 하얀색, 핑크색, 빨강색, 노란색 이런 옷을 입어보는 거죠. 밝고 선명한. 그리고 바지만 입으셨다면 치마를 입어보시고, 치마를 입으셨다면 반대로 보이쉬하게 바지를 입어보시고, 그리고 집에서 요리를 해서 먹는 경우가 많으셨다면 외식을 좀 늘려보세요. 아니면 외식이 거꾸로 많으셨다면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해서 먹는 날을 좀 더 늘려보세요. 그러면 이제 평상시랑 다른 자신의 행동을 살펴보게 되잖아요. 새로운 자신이 되기 위한 힌트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일상의 매너리즘이 올 때마다 새로운 영감을 받고 싶을 때마다 일부러 규칙을 바꿔요. 제가 2019년 한 5월부터 가을 한 11월 언저리까지 술을 거의 안 마셨거든요. 금주를 했었어요. 힘들게 금주 이게 아니라 정말 즐기면서 금주를 했는데 되게 새로운 내 자신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딱 12월에 들어가서는 갑자기 매너리즘이 오는 거예요. 이제는 금주를 해제하고 술을 좀 먹는 라이프를 즐겨야겠다. 그래서 집에서도 와인도 마셔보고 밖에서 생맥도 하고 혼술도 해보고 좀 그렇게 한 달을 좀 술을 거의 3일에 한 번씩 먹으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그때 새로운 영감을 많이 받아서 내가 앞으로 또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이런 그런 영감을 좀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하는 것과 좀 다른 루틴을 넣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는 사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망상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동경하는 사람? 이 사람 진짜 괜찮다. 이런 사람은 한두 사람 있으시죠. 짝사랑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좋고요. 썸남이 있는 분들도 너무 좋으세요. 그 사람을 딱 설정해놓고 연애를 망상해보세요. 막 상상해보세요. 그 사람 옆에 서면 어떤 기분일까? 그랑 데이트하면 어떤 느낌일까? 그 사람이랑 식사하면 어떨까? 그 사람이 나한테 고백하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런 망상 후의 연애가 이제 미래에 현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뭔가 리허설 같은 거거든요. 지금 하는 상상들이요.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동경받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당신을 만들게 돼요. 여러분들을 되게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왜냐면은 아까 제가 앞전에서 사랑을 하면은 연애를 하면은 호르몬이 분비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게 상상을 해도 분비가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의 뇌는요,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지금 막 상상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사랑하는 남자가 현실의 남자인지 가공의 남자인지 구별을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랑의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자립을 한 여성이 되는 것인데요. 이 말은요, 경제적인 자립, 정신적인 자립 다 포함되는 이야기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정신적인 자립인 것 같아요. 이제 파트너십에 있어서 이제 그 애인에게 항상 선택과 결단을 맡기고 의존해버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연애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남자친구랑 남편이 넘버원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도가 지나치면은 주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막 유지하려고 막 내 주장도 못하고 지나치게 의존하고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건데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그런 적신호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제대로 내가 나의 의견과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내 방침을 갖고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여자가 되는 게 남자분들한테도 훨씬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파트너십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이끌 줄도 알아야 되고요. 상대가 잘못했을 때 그거를 바로잡을 줄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상대가 바람을 폈다. 그러면 그건 정말 용서하면 안 되죠? 그리고 상대가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했다. 약속을 너무 빈번하게 어긴다. 그러면 그거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거 말하면 헤어질까봐 말 못하고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진짜 헤어지게 돼요. 그리고 100% 연애 모드 되시는 분들 간혹 계실 것 같은데 절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자들은 이제 제가 아름다워지려면 사랑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동시에 100% 연애 모드는 되면 안 돼요. 남자분들한테는 여자분들의 일편단심의 사랑이 당연히 기쁘고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만은 그게 도가 지나쳤을 때 그게 서서히 부담으로 다가오고 되게 무거운 막 헤어지고 싶은 그런 연애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관계는 아주 빠르게 파탄나게 됩니다. 이제 상대가 어디에서 뭐 하는지 막 알아야 되고 막 어디 이제 회식은 1차 어디 갔고 2차 어디 갔고 3차 노래방 안 갔는지 막 이런 거 확인해야 되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막 전화도 막 문자도 막 선톡은 다 내가 하고 데이트 횟수도 줄어들고 막 결국에 더 집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얘한테 딴 여자 있는 것 같아. 얘 나한테 마음 식은 것 같아. 이러면서 우리 이제 곧 헤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상상을 막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상상이 현실이 돼요. 그리고 또 남자분들은 여자가 이렇게 몰아세우고 막 자기를 쫓아온다라는 생각이 들면 도망가고 싶어지는 존재예요. 그게 남자들 본인이 여자를 쫓아가고 싶은 그런 사냥꾼의 본능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자꾸 사냥꾼 하면 사수자리가 생각나는데요. 아무튼 그것 때문에 이제 집착을 하는 게 남자한테는 사랑이 아니라 숨막히는 행동이고 공포심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사랑은 하시되 연애는 꼭 하시되 절대 100%는 연애 모드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은 억지로라도 좋으니까 내 일을 열심히 해보시고 커리어에 도움되는 자격증에 도전하시고 새로운 취미를 만들어 보시고 또 운동 이런 거 동호회도 막 나가세요. 거기 남자분들 정말 많아요. 거기서 몸짱들 보시면서 좀 눈도 정화하시고 이렇게 운동에 매진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도저히 가질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남자친구 한번 만들어야지. 빈 시간에 다른 사람이랑 좀 데이트도 한번 해볼까? 이런 좀 설령 진짜 그렇게 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마음의 여유 있잖아요. 진짜 여차하면은 나 다른 사람이랑 커피라도 마셔봐야지 막 이런 감각 이런 거를 늘 장착하고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정도로 여유가 나오면은 반대로 요번엔 상대가 초조함을 반드시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쫓아올 거예요. 사냥꾼이니까 뺏기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나한테만 항상 신경 쓰던 여자가 새로운 일도 하고 막 반짝반짝 빛나고 뭔 일이지? 뭔 일이 생겼을까? 그리고 일을 막 열심히 노력하는 여친이 너무 갑자기 매력적으로 보이네? 뭔 일이 있었나? 이렇게 궁금증이 유발되고 그의 마음에 다시 불이 붙게 되겠죠? 그러면 또 다시 대시가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밀당 아닌 밀당, 이런 밸런스를 잘 맞춰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면은 거의 3가지예요. 하나는 금전, 하나는 이제 연애 관계 문제, 그리고 3번째는 이제 미래에 나 뭐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직업적인 거나 미래에 어떤 해야 되는 일에 대한 것인데요. 요 3가지가 가장 고민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좀 압도적으로 연애 쪽이 많은 기분이 들어요. 네, 제가 진짜 댓글을 하나하나 답변을 달아드리지 못했지만은 정말 남자분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여성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저도 그랬었어요. 정말 제가 눈물 흘렸던 날들을 세보면은요, 이게 제 손가락으로 다 셀 수 없고요. 근데 네, 제가 이제 다 그런 날들을 지나오고 나서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인 것 같더라고요.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자 이게 아니라 상대방도 되게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지만은 나 또한 그렇다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이거는 그냥 마인드에 대한 얘기고요. 정말 뭐 디테일하게 뭐 남자를 뭐 꼬시는 스킬 뭐 이런 거는 저보다도 다른 분들이 더 잘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전 정말 이런 내면 성찰, 자기 반성, 마인드에 대해서 좀 많이 갈고 닦은 사람이고요. 뭐 누굴 꼬시고 막 이런 건 좀 사실 좀 젬병이에요. 이런 건 네, 못해요. 이런 건 잘 못하고요. 좀 마인드적인 부분에서는 좀 해드릴 말이 진짜 많아요. 제가 이제는 좀 유튜브로 많은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해요. 저한테 뭐 요청하고 싶은 질문이나 그리고 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셨으면 해요. 네, 또 동영상으로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쁜 사랑하시고요. 더욱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